너 과학 체험한 첫 번째 시간 어땠어? 야, 80분이나 강의를 들어야 됐어. 야, 시간 진짜 안 가더라. 자, 오늘은 회식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이걸 뜯어야겠죠, 이제. 자, 싹 뜯어주고,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 말고, 어디 보자. 이거부터 먼저 뜯어주세요. 아이고, 진짜 못 뜯네, 이거. 자, 지금 후시 녹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선생님 찍었던 거, 녹화하는 거 보고 있는데, 엄청 못 듣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홈이 있어요. 이 홈에다가, 잘 안 꽂혀진다. 저 좀 나갔다. 그렇지. 그렇지. 자, 저 구멍의 타이로, 끼워주세요. 종이 끼워준 다음에, 이렇게 쑥 튀나오면, 이 튀나온 부분을 반대쪽으로 접어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에이고, 자, 구멍에 끼울 수 있어. 하나만 할 수 있어. 그렇지. 하나만. 구멍 끼운 다음에 접어주세요. 자, 선생님이 손이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그래서 다한 친구가 되려나? 다한 친구는 좀만 기다려주고, 자, 끼울 수 있어. 하나만. 일부러, 배속을 할까? 자, 이렇게 하나하나 끼워주면 됩니다. 자, 두 군데 있는 데가 있어요. 구멍이 두 군데가 있는 데가 있는데, 구멍 두 군데도 다 아래 거, 위에 거 다 끼워주세요. 끼워준 다음에 당연히 뭐 해야겠어요? 접어줘야지. 그치? 초점이 자꾸 나가네요. 아이고. 선생님도 이거 만드느라 집중해가지고 화면은 못 봤는데, 아이고, 저거 뭐좀 거추장스러워서 저건 뗐고요. 우리 친구들은 떼지 않아도 괜찮아요. 끼워주고, 접어주고. 선생님 이거 두 번째 만든 거였는데, 첫 번째 때는 아예 설명서를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못했는데, 왜 두 번째 때도 이렇게 못하지? 자, 끼워주고, 접어주고. 자, 마지막으로 끼워주고, 접어주고. 또 하나. 우리 친구들 중에 손이 야무진 친구들은 잘할 것 같은데. 끼워주고, 자, 끼워줘라. 그리고 접어주고. 지난 시간에 영상이 80분짜리였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좀 미안해요. 찍다 보니까 그 뒤에 강연을 뺄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80분짜리여서 우리 친구들 좀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 이번에는 해시계 만들고 해시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걸로 한 40분, 50분 잡고 있긴 한데 만들고 나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렇게 바가지처럼 나와요. 바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를 뜯어줄게요. 자, 이 안에 또 뜯을 수 있거든요. 동그란 거 가운데 뜯어주고 그 사이에 영침이라 써 있는 거 또 뜯어줍니다. 자, 이제는 같이 동봉되어 있는 스티커가 필요한데요. 양면 테이프.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야 돼요. 네. 양면 테이프 중에 모양이 똑같은 거, 저기 그 테이프 붙이는 자국하고 모양이 똑같은 거를 뜯어주신 다음에 자, 모양에 맞게 붙여주시면
되는데 반대로 붙였네요. 아, 당황하는 모습 보이죠? 네, 이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뭐 그렇게 이 상황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테이프 자국대로 잘 해줘요. 잘 붙여주고 반으로 접어줍니다. 당연히 붙겠죠, 그러면? 자, 잘 반으로 접어주고 양쪽에 또 반 접을 수 있도록 돼 있거든. 바깥쪽으로 펼치듯이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으로 펼치듯이 나 있는 접는 선에 따라 접는 선 자국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접는 선에 따라서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모든 선이 모이는 데 있죠? 여기에 끼울 수 있도록 구멍이 또 나 있어요. 구멍이 나 있어요. 그 구멍에 맞게 화살촉 모양으로 끼워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잘 안 끼워져서 선생님도 애먹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종이를 잘 끼워주면 되는데 네, 정말 안 되네요. 일단 한숨 한번 쉬고 심호흡 한번 가다듬고 다시 한번 끼워볼게요. 자, 할 수 있다. 자, 할 수 있어. 아니, 또 하나만 나왔네. 두 개 다 나왔나? 그리고 이게 네, 자, 이렇게 끼워주면 돼요. 자, 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자, 이거 끼우는 동안에 아까 그 동그란 거 끼웠던 거 빠졌거든요. 그 전에 이거부터 붙여줄게요. 자, 티 나온 부분들을 양쪽으로 모양과 같이 그림에서 모양 나온 것처럼 접어주고 보면은 직사각형 스티커 양면 테이프 있어요. 직사각형. 자, 이거는 양면 테이프이긴 하지만 양면 다 안 쓸 거예요. 한쪽만 뜯어서 고정용이기 때문에 한쪽만 뜯어서 이거 뜯는 것도 못해 이거 이렇게 한쪽만 뜯어서 이렇게 고정하기 위해서 착 붙여주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반대쪽 뜯는 거 아니에요. 뜯지 마요. 자, 그리고 아까 이게 빠져가지고 꽂는 게 하나 나올 텐데 안 나오나? 아까 해줬나 보네요. 자, 이제 이거를 붙여줄게요. 자, 붙이는 방법은 먼저 이거를 접어줍니다. 이 바가지 모양의 바가지 모양을 테이프라고 써져 있는 곳을 다 접어줍니다. 꼭 테이프라고 안 써져 있어도 그 튀어나온 부분들을 다 접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 모양과 그 종이 모양과 똑같이 생긴 테이프를 뜯어서 붙여주면 돼요. 자, 하나하나 붙여주면 돼요. 뭐 미리 뜯어도 되고 미리 안 뜯어도 되는데 선생님은 미리 그냥 뜯어줬어요. 양면 테이프를. 하나하나. 자, 고추점이 나가네요, 이거. 자, 먼저 테이프 작업을 다 해준 다음에 이따가 붙이는 게 편해요. 먼저 테이프 하나 됐다고 막 붙이고 다시 떼고 붙이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힘들어지기 때문에 테이프를 다 떼서 먼저 한쪽 면에만 붙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모든 그 바가지 뒤쪽에 다 붙여준 다음에 가장자리 다 붙여준 다음에 한 번에 혹은 이따가 또 붙이는 팁을 알려줄게요. 이따가 이 해시계의 바가지 부분과 저 뭐라고 말해야 될까? 저 원형 저 부분이 붙는 저 띠를 붙이는 방법이 팁을 알려줄게요. 이따가. 자, 선생님이 손이 굉장히 느리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친구 답답하겠다. 답답하겠어.
심지어 이게 지금 교무실에서 찍은 거라 어디 보자. 여기 지금 1학년 일반 친구들 있나? 1학년 일반 친구들 있으면 김영민 선생님 목소리도 좀 들어가 있고 그 누구지? 교감 선생님 오정윤 교감 선생님 목소리도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일부러 만드는 소리는 다 뺐어요. 그래서 오디오가 비면 또 우리 친구들이 좀 어라 할 테니 일부러 말을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다 붙였네요. 드디어. 아이고 느려라. 자, 북이라고 써져 있는 데는 꼭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북쪽이라고 써져 있는 데부터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여기는 꼭 맞아야 됩니다. 북쪽이라고 써져 있는데 테이프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 맞은편 아래쪽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양옆을 하나하나씩 붙여주면 네, 됩니다. 먼저 북쪽이라고 써져 있는 데부터 붙이고 아래쪽 그리고 나서 다른 쪽도 붙여주세요. 네, 아까 그 바가지 빠졌던 거 드디어 수습을 하네요. 네, 수습 우리 친구들이 맨 처음에 좀 단단히 하면 잘 해줬다면 이런 거 없는데 자 이렇게 일단은 하나가 완성됐어요. 자 해식에 이제 받침대를 만들 겁니다. 해식의 받침대는 자 받침대라고 써져 있는 거를 먼저 뜯어줘야겠죠. 자 이 길다란 거를 뜯어주세요. 야 우리 친구들 진짜 이거 답답하겠다. 이거 왜 이렇게 못하니 이거. 자 기다란 걸 뜯어 그치 하나만 할 수 있어 뜯어주세요. 자 4번 테이프부터 붙일게요. 자 정사각형 스티커 정사각형 테이프를 뜯어서 4번 스티커부터 붙여줄게요. 4번 테이프부터 바로 떼고 양면 테이프 두 개가 서로 수직이 되도록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라고 써져 있니? 다리, 용주라고 써져 있는 거를 만들어 줄게요. 용주를 먼저 뜯어주고 뜯어주고 이 용주를 일단 한번 테이프들 한번 정리해주고 그치 용주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럼 이 중간에 또 뜯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뜯어주고 중간에 뜯을 수 있는 거 다 뜯어주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4개 다. 자, 굉장히 손이 느리네요. 답답해요. 하지만 걱정 말아요. 이 영상 다 해도 20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지난번에 80분. 와, 진짜 왜 그렇게 길게 했을까? 뭐, 물론 설명도 있지만, 길어도 저번처럼은 안 할 거예요. 80분짜리 영상이 되진 않게 할 거예요. 자, 양쪽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어디 보자. 잠깐만. 받침대 붙이는 쪽은, 면적이 좁은 쪽이에요. 그거 확인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간만에 하니까 좁은 쪽 모양 똑같으니까 붙이는 테이프 자국 다 되어 있으니까 잘 확인해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테이프 뜯는 시간이 됐어요. 또 답답한 시간. 이제 보니까 선생님이 손하고 손톱도 되게 좀 받아야겠다.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선생님 손을 본 적이 없는데 손을 본 적이 있지만 손톱이 되게 영상으로 보니까 좀 그러네요. 자, 접힌 쪽이 바깥쪽으로 가도록 붙여주면 돼요. 역시 이것도 4개 다 해줘야 돼요. 우리 친구들 이거 영상 보면서 만들고 있죠? 영상 보면서 이 시간에 만들으라고 일부러 약간 천천히 배속을 안 하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 20 몇 분 동안 다 하자고요. 이 20 몇 분 동안 다 해버리자고. 테이프 붙이고 떼주고
자, 교무실에서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들이 좀 신기하게 보는 선생님들도 이렇게 많으셨어요. 어디 보자. 14반의 황혜린 선생님이라던가, 혹은 11반의 권나영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한음쌤 뭐 하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쪼물딱쪼물딱 우선 공작 시간 맞지? 공작하고 노는 것 같지만, 엄연히 수업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니까, 아, 그래요?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자, 역시 접힌면이 반대쪽으로 가도록 붙여주세요. 자, 접힌면이 반대쪽으로 가도록. 이 와중에 바가지 마음에 안 들었나봐. 바가지 한번 눌러주고. 우리 친구들 안 눌러도 돼요. 설마. 혹시나. 자, 마지막 네 번째 용주도 같이 붙여줍니다. 테이프 붙이고, 다리 붙이고. 자, 다리도 다시 한번 접어주고, 그렇지. 좁은 데가, 작은 데가, 면적 작은 데가 붙도록, 그리고 접힌 쪽이 바깥쪽으로 가도록 붙여주면, 다리 4개 다 붙였네요. 다리 4개 붙이는데 몇 분이나 걸린 거야? 자, 마지막으로 사반 테두리를 붙여줄게요. 사반 테두리 뜯어주고, 자, 이쯤 되니까 신났어요, 저도. 자, 사반의 가운데 있는 그 설명하는 부분. 자, 우리 친구들, 이거 딱히 설명을 많이 안 할 테니까, 앙부일구에 대해서는 간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테이프 모양 확인하고 붙여주면 됩니다. 자, 앙부일구에 대한 많은 설명은 지금 사반 테두리 가운데 있는 거에 있으니까 필요한 친구들이 아니지. 그래도 기억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한 번씩 읽어보고 앙부일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수업 시간은 안 다를 거기 때문에 됐으면 좋겠네요. 자, 스티커를 붙여줍시다. 스티커란다. 자꾸 스티커라고 하네. 테이프를 붙여줍시다. 테이프 붙이는데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려요. 아유, 정말 손이 느리다. 자, 지금 우리 친구들한테 안 들리겠지만 권나연 선생님과 황혜린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지나갔어요. 혹시나 이거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 나중에 막 선생님들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과학체험반 수업에서 권나연 쌤하고 황혜린 쌤이 얘기하는 거 들렸대요. 막 우리 친구들 안 들릴 거예요. 소리 그냥 선생님이 아무 말이나 하는 거니까 굳이 그런 거 괜히 얘기했나? 우리 선생님들한테 얘기하지 마요. 자, 맞춰서 붙여주면 됩니다. 아이고, 거추장스러운 쓰레기들. 자, 딱딱 맞춰서 모양에 맞게 스티커 자국, 테이프 붙이는 부분에 맞게 딱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반 테두리 완성됐어요. 마지막으로 할 거는 얘랑 얘를 이어주는 건데 마지막 남은 테이프들 왕창 붙이기 전에 한번 정리하고 할게요. 정리하고 자, 깔끔하다. 테이프를 뜯어서 역시 테이프를 뜯어서 테이프라고 써져 있는 4번 테두리에 붙여주면 됩니다. 자, 또 테이프 때문에 또 한나절이 걸리겠죠? 네, 맞아요. 한나절이 또 걸려요. 아이고, 하나마 그것도 잘 못 붙이니? 자, 붙일 수 있어, 하나마. 하나미는 참고로 선생님 이름인 거 알죠, 다들? 몰랐어요? 하긴, 지금 몇몇 친구들은, 잠깐만, 너네 과학 다 듣잖아. 과학 수업 다 듣는데, 선생님 이름이 하나미인 걸 처음 알게 됐다는 거는, 선생님이 좀 더 열심히 할게요. 붙여주고, 테이프를 붙여주고, 또 붙이는데 또 한나절이 걸립니다. 또 아유 정말 테이프 뜯는데 진짜 세월이고 네월이고 다 가겠다. 특히나 이때 선생님이 점심을 먹고 찍어가지고
살짝 몽롱한 상태였어요. 자, 이제 테이프를 붙일 준비를, 또 왜 이렇게 못 듣니? 됐다. 테이프를 붙여주면 됩니다. 뜯을 수 있어, 하나만. 듣자. 그렇지. 자, 지금 친구들이 지금, 86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88명이구나. 88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지금 너가 빨리 끝내길 기다리고 있어. 그대로 북쪽 맞춰서, 그, 바구니를 해놓은 상태로 사반을 엎어놓은 상태에서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앙불구가 완성됐습니다. 자, 겉에 테이프나 풀 같은 걸로 붙여주면 좋을 텐데, 한번 또 다 만들었다고 하면 짜잔해지는 거 봐. 자, 붙여주면 좋긴 한데, 그럼 우리 친구들이 알아서 하고, 자,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앙불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손가락 치워라. 자, 저기 보면은 한자 써있는 거, 혹은 동지, 대설 써있는 것들이 시간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해가 지나가면 그림자가 지겠죠? 자, 아까 그 용침이라고 하는 거. 그 그림자를 가지고 그림자의 길이나 방향을 가지고 오늘이 하지구나. 하지인데 몇 시다. 이런 걸로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해시계로 어떻게 시간을 알 수 있느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태양계가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던 태양계가 어떻게 인식이 바뀌었느냐, 인식관이, 태양계에 대한 관이, 우주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앙불구, 오늘 우리가 만든 앙불구는 하늘을 쳐다보는 가마솥용의 해시계로 조선 세종 16년 1434년에 제작되었고 본물 제845호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 역시 중요하지만 오늘은 선생님이 이 역사적 사실을 다 다뤄주면 그치, 역사적 사실 다 다뤄주면 우리 학교 역사 선생님들은 일자를 잃어요. 농담이고 과학적인 면으로 보자고요. 여기 이렇게 지구에 우리가 서 있네요. 근데 우리가 우주를 지구가 중심인 어떤 커다란 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별들이 같은 거리에 고정되어 있는 구면을 우리는 천구라고 합니다. 즉 우주를 지구가 중심이 있고 커다란 우주가 있는 별들이 송송송 박혀있는 어떤 커다란 구라고 보자고요. 그랬을 때 당연히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연장시켜서 천구상의 북극과 남극을 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적도 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지평선도 충분히 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구는 아까 말했다시피 별들이 송송송 박혀 있다고 했는데 태양도 별이기 때문에 역시 박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해가 뜨고 진다. 박혀있는데 어떻게 떴다죠? 그치, 천구가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태양이 지나가는 태양이 지나가는 선을 우리는 길을 황도라고 부릅니다. 이 황도는 적도랑 23.5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길어져 있죠. 근데 이 황도가 태양이 어떻게 지나가느냐? 하루에 한 바퀴씩 지나가기도 하고 1년에 한 바퀴씩 지나가기도 하죠. 1년에 한 바퀴씩 지나가다 보니 태양이 가장 높이 있을 때가 있을 것 같고 낮게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지평선을 기준으로 태양이 가장 높을 때, 가장 낮을 때 이것도 있을 거고 또 하루에 한 바퀴 돌기 때문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 또 그걸로 인해서 지평선에서 떴다가 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양이 1년에서 가장 높이 있을 때, 1년 중에서 지평선의 기준으로 가장 높이 있을 때 하루 지나가는 거와 가장 낮게 있을 때 하루 지나가는 거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여기를 1년 내내 왔다 갔다 하겠죠.
태양이 가장 높이 있을 때, 그때는 1년 중에 가장 지평선 높이 있기 때문에 가장 해가 길게 떠 있을 겁니다. 가장 하루가 낮의 길이가 긴 시간, 우리는 이걸 하지라고 부르죠. 반대로 하루 중에 가장 낮 시간이 짧은 시간, 지평선 이미 아래로 져 있기 때문에 짧게 가장 짧게 떴다가 지는 날, 우리는 동지라고 부르죠. 하지와 동지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1년 동안. 그리고 노란색 길은, 노란색 표시해 놓은 거는 이 하지일 때 이렇게 동쪽에 떴다가 서쪽으로 지고, 동쪽에 떴다가 서쪽으로 지고, 동쪽에 떴다가 서쪽으로 지는 거를, 그 길을 표시해 준 거예요. 자, 일단 동쪽에 떴다가 서쪽으로 지니까 그것 때문에 방향을 알 수 있겠네요. 태양은 동쪽에 떴다가 북으로 갔다가 서로 지니까, 동쪽에 떴다가 아니다, 동쪽에 떴다가 남쪽을 거쳐서 서쪽으로 지니까, 동에서 떴다가 서로 지니까 그걸 가지고 그림자는 반대 방향이 생겼겠죠. 당연히 동쪽에 태양이 있다면 그 반대 방향에 그림자가 질 테니 그 방향을 가지고 시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추가로 오늘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이 언제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 지금 보다시피 하지일 때랑 동지일 때랑 높이 차이가, 태양이 지나가는 높이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가 가로등 바로 밑에 서 있을 때랑 가로등에서 좀 멀리, 아주 멀리 있으면 안 되겠고, 가로등 빛이 닿을 정도로 좀 멀리 있을 때랑 어떨 때 그림자의 길이가 더 길까? 머리 바로 위에 가로등 불빛을 비추면 그림자는 그 밑에만 질 거예요. 근데 좀 거리가 있게 보면 그림자는 멀게, 길게 날 겁니다. 즉, 하지일 때는 그림자가 짧게 지고, 동지일 때는 그림자가 길게 지겠죠. 즉, 우리는 이 그림자의 방향과 그림자의 길이를 통해서, 일단 그림자의 방향을 통해서, 지금 그림자가 서쪽으로 났네? 그럼 태양이 동쪽에 있으니까 아침이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림자의 길이가 근데 경험상, 우리가 봤던 그 경험상 가장 짧아. 오늘은 하지인가 봐.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경험상 그림자의 길이를 가지고, 혹은 그림자의 방향을 가지고 어, 시간과 날짜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 준 것이 바로 앙불구가 되겠죠. 그래서 앙불구를 그 북쪽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을 실제로 북쪽으로 놓고, 그림자가 서쪽에 있는지 혹은 그림자가 짧은지 그 나와 있는 표시선을 따라서 우리가 읽을 수 있으면 오늘이 몇 시인지, 오늘이 며칠인지, 오늘 며칠인지, 지금 몇 시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보다 보니 우리 친구들이 헷갈릴 것 같아. 어떤 거 헷갈리냐? 선생님 그러면은 선생님 설명하는 거 보니까 계속 지구가 중심이 있고 태양이 움직여요? 어떤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나? 천동설, 지동설 얘기 좀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나? 그러면은 선생님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천동설이 맞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천동설은 우리 친구들이 알다시피 지금 태양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구가 움직이는데,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 그리고 크게 1년에 한 바퀴씩 공전을 하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는 지구에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런 거 한번 경험해 적 있나요? 우리가 차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아빠 차 타고 엄마 차 타고 가고 있는데 건물들이 우리 뒤로 가. 상대적으로 건물들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움직이는 건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있다 생각하면 뒤로 건물들이 움직여.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똑같이 지구가 태양 중심을 도는 거고, 태양 중심을 돌고 또 스스로도 움직이는데, 우리가 지구 위에 있기 때문에 태양이 움직이는 거다라고 보이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태양계가 어떻게 관점이 바뀌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인식이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맨 처음에 알다시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지구가 중심이 있고 다른 천체들이 움직이는 천동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태양계 모델로 잡았어요. 태양계는 아마 지구가 가만히 있고 다른 천체들이 움직이는 천동설로 설명이 될 거야.
근데 문제는 행성이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역행을 설명하지 못해요. 왜냐? 한 방향으로만 계속 움직일 테니까 얘네가 갑자기 왜 뒤로 갔다가 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이 모형에서 가장 좋은 모형은 한 방향으로만 계속 움직이는 거 아니야? 한 방향으로 도는 거 아니야? 역행을 설명하지 못해요. 또한 수성과 금성이 새벽과 초저녁에만 관측되는데 이 관측되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수성과 금성 한 바퀴 쭉 도니까 뭐 일단 우리가 본다, 관측한다는 거는 태양에 있는 빛들이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아닌 한 태양에 있는 빛들이 반사돼서 보이는 건데 또 한 바퀴 쭉 도는데 태양이 어딨든지 빛은 반사돼서 보일 거니까 새벽과 초저녁에만 관측되는 사실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프톨레마이론스라는 사람이 천동설을 이렇게 수정합니다. 수성과 금성 같은 모든 행성들은 주전원이라는 것을 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전원의 중심이 지구를 도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돈다고 치면은, 요 방향을 때는 역행, 이렇게 둘 때는 원래대로 가는, 왔다 갔다 하는 역행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역행했다 다시 원래대로 가는 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또한 수성과 금성이 아까 새벽과 초저녁에만 보인다 했죠? 그 중심, 주전원의 중심이 태양과 지구를 이은 선분상에 오도록 함으로써 수성과 금성이 새벽과 초저녁에만 보이는 사실도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했어요.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근데 문제는 왜 우주가 왜 이렇게 복잡하죠? 뭔가 간단한 모델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동설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주변 돌고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태양계 전체들이 돈다면 이거 충분히 설명 가능할 것 같은데 역행하는 거? 뭐 행성들 간에 도는 공전하는 공전 속도 공전의 빠르기 차이 때문에 혹은 그런 것 때문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새벽과 초저녁에만 보이는 이유도 수성과 금성이 태양에 더 가까이 있으면은 충분히 설명 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는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에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힘을 줍니다. 갈릴레오가 관측을 하기 시작하는데 관측한 내용이 태양에는 흑점이 있고 달에는 산과 계곡이 있다. 신이 만든 이런 완벽한 천상계가 왜 흑점이라는 흠이 있고 산과 계곡이 있어서 막 울퉁불퉁할까? 매끈한 공이 아니네? 이건 약간 종교관하고 관련이 있는데 신이 만든 천상계가 완벽하지 않아. 그럼 신이 만든 지구라는 이 곳이 이 지구라는 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땅이 우주의 중심이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그 당시 종교관과도 많이 벗어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종교 재판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지구는 돈다네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우리 친구들 위인전이나 이런 걸 봤을 것 같은데 신이 만든 천상계가 매끈하지 않아. 천상계가 완벽하지 않으니 신이 만든 천상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걸 많이 다르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이 만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닐 수도 있어. 또한 갈릴레이는 목성을 도는 달들을 발견합니다. 갈릴레이의 위성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전체가 지구로 도는 줄 알았더니만 목성을 돌고 있는 달도 있네? 그럼 모든 천체가 지구로 도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성이 모양이 바뀌는 것을 관측합니다. 우리 친구들 달, 초승달, 보름달, 금음달 이렇게 바뀌는 것들 아마 초등학교 때 숙제로도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야. 밤 8시, 9시에 밖에 나가가지고 선생님 때는 그게 숙제여가지고 매일 나가느라 귀찮았는데 어떻게 과학 선생님이 된지 몰라. 금음달, 초승달 되는 것처럼 금성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뀌어요. 금음달 모양이 됐다가 초승달 모양이 됐다가 근데 천동설 때는 이게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천동설 때는 전혀 발견될 수가 없는 모양들이 발견이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지동설이 받아들여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티코 브라헤도 코페르니쿠스 혹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처럼 1600년대 사람으로서 어떤 이 티코 브라헤의 목적은 무엇이었냐? 지구가 태양을 중심 돈다면은 다른 별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보이는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관측해 보고 싶었어요. 자, 지구가 지금 이 위치에 있다고 할게요. 그럼 별은 천구성에서 지구가 봤을 때 쭉 어떠한 여기에 영화관 스크린 같은 걸 설치했다고 치고 지구에서 별을 쭉 본 다음에 그 별을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아마 여기에 표시할 거예요. 반대로 지구가 태양을 돈다면 쭉쭉쭉쭉 돌아서 여기에 왔을 때도 같은 방법으로 스크린에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표시할 겁니다. 즉 지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별이 보이는 위치가 달라져요. 이때 이 지구, 별, 태양 사이의 각도를 우리는 연주시차라고 부릅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면 이 연주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지구가 어딨냐에 따라서 별이 보이는 위치가 달라질 거니까 상대적으로 이 연주시차를 티코 브라이는 발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티코 브라이는 눈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관측을 시작해요. 열심히 연주시차를 발견하고 싶지만 발견하려고 관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얻게 돼요. 행성의 운동이나 별들의 운동에 대한 더 자세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얻게 돼요. 하지만 연주시차는 발견하지 못해요. 스포일러를 좀 하자면 연주시차는 정말 작아요. 자, 우리 알고 있는 도라는 단위 있죠? 각도의 도라는 단위. 도라는 단위보다 더 작은 단위로 분이라는 단위가 있고 분이라는 단위보다 더 작은 단위로 초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 연주시차는 그 1도도 안 되는 거야. 1도도 안 되는 그 각도를 티코 브라이는 찾지 못합니다. 천통설은 아닌 것 같은데 연주시차도 발견하지 못하니까 티코 브라이는 다음과 같은 태양계 모델을 제시합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 맞는 것 같아. 왜? 연주시차가 발견이 안 되니까. 그리고 달과 태양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 하지만 다른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천동설에서는 발견되지 못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견되는 걸 거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천동설과 지동설의 절충만인 거죠. 자, 티코 브라이가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연구를 끝마치려고 합니다. 연구를 하지 다 아쉽게도 연주시차는 발견하지 못했고 그 연구 데이터만이 남아있죠. 이 연구를 누군가 꾸준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해주느냐? 티코 브라이한테 제자가 많았겠지만 조금 제자로서 스승이지만 좀 짜증나는 제자, 머리는 참 좋은 제자 요하네스 케플러한테 이 자료를 줘야 되나? 티코 브라이는 고민하다가 결국 요하네스 케플러한테 이 자료들을 넘겨주게 됩니다. 요하네스 케플러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또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보다 더 정확하고 자세했던 티코 브라의 관측 자료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행성의 운동에 대한 법칙들을 발견하고 발표하게 되죠. 이게 아직도 1600년대 초 얘기해요. 아직도. 근데 이 법칙들을 가지고도 아직은 연주시차를 역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동설을 가지고 행성의 운동에 대한 법칙을 발표하나 아직은 천동설이 받아들이고 있는 때였어요. 이때 뉴턴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680년도에 뉴턴,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힘의 단위로도 유명한 사람이죠. 힘의 단위로도
알고 있는 사람이죠. 뭐 친구들이 N이라고 읽던데 자꾸 뉴턴이 요하네스 케플러의 그 법칙을 공부하면서 행성의 운동과 그 원인이 중력이라는 것에 있구나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설명합니다. 행성의 운동과 그 원인, 중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어떠한 수치화해서 계산하니 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구나. 이게 1680년도 일인데 아직까지도 뉴턴이 이렇게까지 밝혀냈지만 아직도 지동설은 받아들여지지 못했어요. 1800년대에 이르러서야 베셀이라는 사람이 좀 더 1600년도보단 좀 더 발전한 천체 관측 기구를 가지고 연주 시차를 측정하는 것을 성공합니다. 정말 힘든 연구였다고 해요. 왜? 아까 말했다시피 1도도 안 되는 1년 동안 한 1도도 안 되는 그 작은 각도를 어렵게 측정해내면서 지금까지 티코 브라헤, 요하네스 케플러, 뉴턴 혹은 더 옛날에 코페르니쿠스까지 이르는 이 많은 사람들 혹은 그 가일레이오까지 주장했던 지동설이 맞구나. 왜 연주 시차가 측정되었으니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1800년대까지 1800년대라는 게 참 옛날이긴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더 그거보다 기니까 1800년대까지 받아들여졌던 천동설이 드디어 깨지고 베셀의 연주시차 발견으로 인해서 지동설이 받아들여지면서 과연 그러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면 바깥은 더욱 어떤 게 있을까? 태양계 관하지 말자 우주를 태양계 밖에는 또 뭐가 있을까? 라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돌리게 되고 정말 많은 관측과 연구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거는 조금 오늘 수업과 다른 내용이지만 우리 친구들 달 탐사 알죠? 달 인간이 우주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달에도 갔다 왔다는 거 아마 우리 친구들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작년 2019년이 인류가 달에 착륙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예요. 이거는 그냥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나서 그렇게 사람들은 우주 바깥으로 과연 우주 바깥이 아니지 태양계 바깥으로 과연 이 지구 밖에 태양계 밖에는 무엇이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면서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간이라는 걸 얘기했으니 과거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과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직접 공룡 화석을 발굴해 보면서 그리고 화석의 종류들을 화석이 무엇인지 공부하면서 과거에 어떤 생물들이 살았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